안녕하세요. 잠이 솔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범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21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이라 칭한 한 범죄 집단이 일본 유수의 식품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일본 경찰을 그야말로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죠. 놀랍게도 이 사건의 범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상상도 못할 반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글리코 모리나가 협박 사건은 일본 범죄 역사상 가장 지독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984년 3월부터 1985년 8월까지 스스로를 21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이라 칭한 범죄 집단은 일본의 최고 식품회사들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며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일본 경찰을 무능한 집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결코 잡히지 않았습니다. 글리코 무리나가 사건의 시작은 한 편의 영화 같은 납치극이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과자 포키로 유명한 에자키 글리코는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과회사 중 하나였죠. 하지만 1984년 3월 18일 글리코는 전혀 다른 이유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밤 9시경 복면을 쓴 3인조 남성이 글리코의 사장인 에자키 카츠이사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내인 미키에코 35세와 큰딸 마리코를 결박했습니다. 전화선을 끊어버린 후 3명의 복면 쓴 남성들은 다른 2 자녀와 함께 목욕을 하고 있던 에자키 사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끌려나와 차 뒷좌석에 던져진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오사카 이바라키의 한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요구를 하죠. 바로 현금 10억엔, 현재 가치로 약 90억 원 이상과 100kg의 금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에자키 사장은 납치된 지 3일 만에 회사가 몸값을 지불하기도 전에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인들을 식별하거나 그들의 동기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경찰에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에자키 사장은 풀려났지만 그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자키 사장이 납치된 지 불과 몇 주 후 이 범죄 집단은 회사 본사에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1984년 4월 16일 에자키 사장이 납치되었던 바로 그 도시 오사카 이바라키의 회사 건물 내부에서 염산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1984년 4월 8일 21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은 경찰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멍청한 일본 경찰들에게 너희들 바보냐? 그 많은 인력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진짜 실력이 있으면 어디 한번 우리를 잡아보시지. 너희들이 너무 무능해서 특별히 힌트를 주겠다. 에자키의 친척 중에는 공범이 없다. 니시노미야 경찰 중에도 없다. 우리가 사용한 차는 회색이다. 음식은 다이의 슈퍼에서 샀다. 정보가 더 필요하면 신문에 애원이라도 해보시지. 이 모든 걸 알고도 우리를 못 잡으면 너희들은 그냥 세금이나 축내는 도둑놈들일 뿐이다. 차라리 경찰청장이나 납치해버릴까? 한편 21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은 언론에도 편지를 보내 무능한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오사카 사투리로 쓰인 편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찰관 나리들 거짓말은 하지 마쇼. 이 세상 모든 범죄는 거짓말에서 시작되는 법. 왜 자꾸 찡찡대는 거요? 당신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 힌트를 더 주겠소. 우리는 직원용 뒷문으로 공장에 들어갔다. 우리가 쓰는 타자기는 펜라이터다. 플라스틱 통은 길에서 주운 쓰레기다. 납치범들은 자신들을 21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유명 추리소설가 에도가와 람포의 1963년 소설 괴인 20년상에 등장하는 변장의 귀재인 도둑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도 그들이 던져준 단서들도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1984년 5월 10일 21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은 글리코 회사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들이 회사의 과자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었으며 이 제품들을 상점 진열대에 올려놓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자 일본 전역은 그야말로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21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이 어떤 과자에 독을 넣었는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리코는 그 유명한 쿠키를 포함한 자사의 모든 제품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약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훗날 에자키 사장은 이 협박으로 인해 글리코가 1억 3천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경찰은 끝내 독이 든 글리코 과자를 단 한 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해 6월 이 기묘한 범죄 집단은 갑자기 에자키 사장을 용서하고 더 이상 그의 회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글리코 사장은 충분히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21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덧붙였죠. 우리 그룹에도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매일 글리코 과자를 달라고 운다. 좋아하는 과자를 빼앗겨 우는 아이를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일본의 과자 애호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21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의 범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음 목표물로 모리나가, 하우스 식품과 같은 다른 제과 회사들을 향해 칼날을 돌리고 있었죠. 1984년 오사카의 한 통신사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맛을 좀 첨가했습니다. 청산가리의 맛은 약간 쓰지만 걱정 마세요. 상자 위에 경고문을 남겨두었으니까요. 그들은 하카타에서 도쿄에 이르는 가게들에 청산가리를 넣은 사탕 20상자를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경찰은 도쿄에서 서일본 지역까지 모든 상점을 수색했고 정말로 위험, 독극물 함유, 먹으면 죽는다라는 경고 라벨이 붙은 독이 든 모리나가 제과사탕 21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984년 11월 1일 괴인 21면상이로부터 온 협박 편지가 도쿄의 모리나가 유업 부사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회장님께 우리의 힘을 똑똑히 보셨겠죠? 만약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회사를 파괴해버릴 겁니다. 당신은 죽게 될 거고요. 우리에게 돈을 줄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볼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11월 5일 마이니치 신문에 당신의 답을 알려주세요. 실종자 찾기 섹션을 이용하고 답변에는 치로, 모리나가, 엄마, 경찰, 나쁜 친구, 밥값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세요.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2억 엔을 원합니다. 서명은 괴인 21면상이었습니다. 모리나가 측은 11월 6일 마이니치 신문에 실종자 찾기 광고를 통해 범인들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광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쁜 7호가 사라졌어요.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와요. 엄마 치는 너를 사랑한단다. 11월 7일에는 괴인 21면상으로부터 온 유사한 편지 2통이 하우스 식품에도 전달되었습니다. 모리나가 회사는 당시 생산량을 90%나 줄여야만 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을 모방하는 다른 범죄 집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42세 남성은 도쿄 코카콜라 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청산가리 협박을 하며 11만 4천 달러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식품회사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종류의 범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모든 식품회사들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몇 달 동안 일본 경찰은 괴인 21면상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회사들을 향한 위협이 점점 더 거세지자 그들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샅샅이 확인했고 마침내 몇 가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한 가게의 선반에 글리코 초콜릿을 올려놓던 야구 모자를 쓴 남성의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괴인 21면상 조직의 배후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보안 카메라 영상이 공개되었지만 그의 신원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1984년 6월 28일
괴인이 5천만 엔을 받는 대가로 마루다이 햄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기로 동의한 지 이틀 후 경찰은 주모자를 거의 체포할 뻔했습니다. 한 수사관이 마루다이 햄의 직원으로 위장한 채 돈을 전달하는 괴인 21면상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돈을 전달할 장소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짧게 파마한 머리를 한 덩치가 크고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특히 그의 눈은 마치 여우의 눈과 같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열차 저 열차로 그를 추격했지만 여우 눈을 가진 남자는 순식간에 그들을 따돌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에 도쿄 경시청은 유명한 야쿠자 보스의 아들이자 그 자신도 범죄자였던 미야자키 마나부를 여우 눈을 가진 남자이자 영상에 찍힌 남성으로 지목했습니다. 그의 인상차게가 용의자와 매우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야자키는 약 10년 전 글리코와 노동 분쟁에 연루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미야자키는 결국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괴인 21면상의 배후를 잡지 못하자 시가현 경찰 본부장이었던 야마모토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고 결국 1985년 8월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5일 후인 8월 12일 괴인 21면상은 언론에 자신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가현 경찰의 야마모토가 죽었다. 참으로 어리석군. 우리는 시가현의 친구도 비밀 아지트도 없다. 죽어야 할 사람은 요시노나 시카타였어야지. 그들은 1년 5개월 동안 대체 뭘 한 건가? 우리 같은 악당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우리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멍청이들이 아직도 많다. 야마모토는 남자답게 죽었으니 이에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식품회사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만약 누군가 식품회사를 협박한다면 그건 우리가 아니라 괴인 21면상을 흉내내는 놈들이다. 우리는 악당이다. 그 말은즉 회사를 괴롭히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뜻이다. 악당의 인생을 사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다. 서명은 괴인 21면상이었습니다. 이 편지 이후 21개의 얼굴을 가진 괴물로부터 더 이상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글리코 사장 에자키 유키오의 납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995년 6월에 만료되었고 고의적인 독극물 살포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0년 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경찰이 동원되었으며 수년 동안 2만 8천 개 이상의 단서를 추적하고 12만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어떤 용의자도 기소되지 않았고 오늘날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습니다. 설령 23개의 얼굴을 가진 괴물이 가면을 벗는다 할지라도 경찰은 그들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은 20세기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끝내 답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진 미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잠이 쏠쏠 이야기와 함께 21개의 얼굴을 가진 괴물이라는 20세기의 미스터리한 실화 사건을 살펴보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공소시효마저 만료된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추측이나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직 잠이 솔솔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미스터리하고 소름 돋는 실제 사건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하여 함께 이 미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충격적인 실화 사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이 솔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